요즘 유튜브에서 발바닥 파스 이야기 정말 많이 접하셨죠? 많은 분들이 효과 봤다, 잠이 잘 온다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선생님, 발바닥 파스도 해봤는데요. 왜 저는 안 듣죠? 이젠 나이 때문인가 싶어요.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종혁입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진료해온 저로서는 그 말씀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발바닥 파스요? 절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틀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가 좋다는 말만 듣고 정작 잘못된 위치에 붙여서 파스만 날리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허리, 무릎, 손목 그동안 왜 치료가 안 되었는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바닥 파스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순환을 돕는 역할일 뿐 통증이 나는 정확한 부위의 근육과 혈관을 겨냥하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도 통증으로 밤잠 설치고 계시거나 파스를 붙여도 효과가 없어서 답답하신 분들이시라면 오늘 영상이 분명히 삶의 질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통제, 주사처럼 잠깐 좋아졌다 다시 아픈 방식이 아니라 몸의 연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증의 핵심을 겨냥하는 붙이는 의학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 수백만 원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파스를 정확한 부위에 제대로 붙이는 습관만으로 무릎 허리 통증은 물론 혈액순환 개선과 수면의 질 향상, 나아가 일상 활동의 회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병원에는 매일같이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오세요. 선생님, 파스를 한 달째 붙이고 있는데 왜 안 나을까요? TV에서 좋다는 파스는 다 써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파스값만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는데 돈만 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파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붙이는 위치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아스피린을 발가락에 발라봤자 두통이 낫지 않죠? 파스도 마찬가지예요. 성분이 흡수되어야 할 곳에 붙여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릎뼈 정중앙에 파스를 붙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무릎뼈는 뼈예요. 뼈 아래로는 혈관이 별로 없어서 약물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파스를 뼈 위와 근육 위에 각각 붙여서 약물 흡수율을 측정해 봤더니 무려 8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8배요. 같은 파스인데 붙이는 위치만 바꿔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아픈 곳에 파스를 붙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아픈 곳이 아니라 그 주변의 특정 부위에 붙여야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발바닥 파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바닥 파스가 왜 인기가 많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약물 흡수가 잘 됩니다. 또한 발바닥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인데 여기에 자극을 주면 전신순환이 좋아져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8세 이명현 할아버지가 계세요. 당뇨 합병증으로 발끝이 차갑고 저리다고 하셨는데 발바닥 파스를 2주간 붙이니까 발끝 온도가 올라가고 저림이 많이 나아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발바닥 파스가 정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발바닥 파스를 붙이면 전신순환은 좋아지지만 특정 부위의 국소 통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픈데 발바닥에만 파스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신순환이 좋아져서 무릎 주변 혈류도 약간 개선되겠죠. 하지만 무릎의 염증이나 근육 긴장은 직접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마치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픈데 발만 따뜻하게 해주는 것과 비슷해요.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발바닥 파스는 기본이고 아픈 부위에 정확히 붙이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달에 오신 72세 김선희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허리가 아파서 6개월 동안 발바닥에만 파스를 붙이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는데 점점 효과가 없어지더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리 양쪽 근육 부위에 추가로 파스를 붙여드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날 밤부터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바로 발바닥 파스의 한계예요. 순환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국소 부위의 염증이나 근육 문제는 집중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리 통증부터 말씀드릴게요. 허리가 아프면 어디에 파스를 붙이세요? 대부분 허리 한가운데 척추뼈 위에 붙이시죠?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척추뼈 위에는 근육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혈관도 적어서 약물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척추에서 양쪽으로 손가락 2마디 정도 떨어진 곳, 바로 척추 기립근이 있는 부위에 붙여야 해요. 여기를 손으로 만져보세요. 허리를 구부렸다 펼 때 딱딱해지는 근육이 느껴지죠? 바로 여기에요.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약물이 근육과 혈관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서 염증을 잡고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그 다음은 무릎이에요. 무릎 파스도 정말 많이 잘못 붙이고 계세요. 무릎뼈 정중앙에 동그랗게 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효과가 거의 없어요. 무릎뼈는 뼈니까요. 무릎에서 가장 효과적인 부위는 바로 무릎 뒤쪽 오금 부위예요. 여기에는 슬화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지나가고 무릎 주변 근육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무릎 전체에 약물이 빠르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오금에만 붙이기 어려우시다면 무릎 양옆, 특히 안쪽 부위도 좋아요. 여기는 내측관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어서 흡수가 잘 됩니다. 절대로 무릎뼈 정중앙에는 붙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손목이에요. 손목이 아프면 어디에 붙이세요? 손등뼈 위에 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손목에서 가장 좋은 위치는 손목 안쪽이에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손목을 보면 맥이 뛰는 게 느껴지죠? 바로 그 부위예요. 여기에는 요골동맥과 척골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지나가고 손목 굴곡근들이 모여 있어서 약물 흡수가 정말 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크기예요. 손목은 면적이 작으니까 작은 파스를 써야 해요. 큰 파스를 억지로 붙이면 오히려 혈관을 압박해서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파스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스를 정확한 위치에 붙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언제, 어떻게 붙이느냐예요. 40년간 진료하면서 파스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긴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먼저 파스 붙이는 시간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예요. 왜냐하면 밤에 우리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이때 파스를 붙이면 성분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하룻밤 동안 염증을 잡아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제거하세요. 12시간 이상 붙이고 있으면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아져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용 빈도도 중요해요. 처음 일주일은 매일 붙이세요. 염증을 빨리 잡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격일로 붙이세요. 우리 몸이 파스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파스는 반드시 뼈가 아닌 근육과 혈관이 많은 부위에만 붙이세요. 허리는 척추뼈가 아닌 양옆 근육에, 무릎은 무릎뼈가 아닌 오금이나 옆쪽에, 손목은 손등뼈가 아닌 안쪽 맥박 부위에 붙이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당뇨가 있으면 피부 회복 능력이 떨어져서 파스로 인한 피부 손상이 잘 낫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작은 크기로 테스트해 보세요. 팔 안쪽에 작은 파스를 23시간 붙여보고 빨갛게 되거나 가려우면 사용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붙이지 마세요. 습진이나 발진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파스 성분이 상처를 통해 과도하게 흡수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여러 개의 파스를 동시에 붙일 때는 조심하세요. 발바닥, 허리, 무릎에 동시에 붙이는 건 괜찮지만 같은 부위에 여러 개 붙이거나 너무 많이 붙이면 약물 과다 흡수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권장하는 건 최대 3개까지예요. 발바닥 1개, 아픈 부위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어요. 아무리 파스를 정확한 위치에 붙여도 파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통증은 단순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릎 연골이 닳아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무릎이 아픈 진짜 이유는 이래요. 나이가 들면서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요. 그러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커지죠. 거기에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무릎 주변에 염증이 생겨요. 또 오래 앉아있는 생활 때문에 무릎 뒤쪽 근육이 경직되고요.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는데 파스 하나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파스는 염증은 잡아줄 수 있지만 근육을 강화시켜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파스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다른 방법들을 함께 해야 해요. 생활 습관을 바꾸고 간단한 운동을 추가하고 식단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야 파스의 효과가 몇 배로 커져요.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파스만 처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이것도 함께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어떤 걸 함께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거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몸속 수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안 좋아져요. 파스를 붙여도 약물이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탈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파스를 붙여봤자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체중 1kg당 30ml 정도예요. 60kg 이시라면 하루에 1.8리터, 컵으로 따지면 9컵 정도 드시면 돼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을 드세요.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아침에 붙이는 파스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두 번째, 아침 발 스트레칭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요. 1분이면 충분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발목을 위아래로 10번, 좌우로 10번씩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발가락을 쫙 펴고 5초 유지, 이걸 5번 반복하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밤새 누워 있으면 다리 혈액순환이 정말 안 좋아져요. 특히 발끝은 심장에서 가장 멀어서 혈액이 고여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기도 하고 하루 종일 순환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간단한 발 스트레칭으로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주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전신순환이 좋아져요. 그러면 파스 성분도 훨씬 잘 흡수되고 효과도 오래 지속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82세 김은혜 할머니가 계세요. 이 할머니가 매일 아침 이 스트레칭을 3개월간 하셨는데 발바닥 파스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전에는 파스 붙여도 오후가 되면 다시 아팠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편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항염식단 실천입니다.
여러분, 파스가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음식으로 염증을 만들어내면서 파스로 염증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있어요. 튀긴 음식, 가공육, 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인스턴트 식품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몸속에서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서 파스 효과를 떨어뜨려요. 반대로 염증을 잡아주는 음식들도 있어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베리류, 녹색 채소, 강황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파스와 함께 몸 안팎에서 염증을 동시에 잡아줘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강황은 정말 좋아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파스의 소염 성분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강황차나 강황우유를 드시면서 파스를 붙이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간단한 항염 식단이 있어요. 아침에는 견과류와 베리가 들어간 요거트,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구이와 녹색 샐러드, 저녁에는 강황차 한 잔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요. 네 번째, 가벼운 걷기 운동입니다. 운동하라고 하면 무릎이 더 아픈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시켜줘요. 중요한 건 강도예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하루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으셔도 돼요. 걷기가 왜 파스 효과를 높여줄까요? 걸을 때 다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관을 압박해줘요. 이게 마치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줘요. 순환이 좋아지면 파스 성분이 더 잘 흡수되고 노폐물도 빨리 배출돼요. 또 걷기는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줘요. 근육이 강해지면 관절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어서 통증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파스에 대한 의존도도 줄일 수 있고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7세 이정훈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100m도 걷기 힘들어 하셨어요.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위치에 파스를 붙이고 매일 5분씩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3주 후에는 1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셨고 2개월 후에는 30분 산책이 가능해지셨어요. 지금은 동네 뒷산까지 올라가실 정도로 좋아지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파스만 붙였을 때는 그때뿐이었는데 걷기를 함께 하니까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루틴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수분을 충분히 드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발 스트레칭으로 순환을 더 촉진시키고 항염 식단으로 염증을 잡고 걷기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정확한 위치에 붙인 파스까지 더해지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첫 주에는 물 많이 마시기부터, 둘째 주에는 발 스트레칭 추가하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까? 고가의 시술이 아니어도 올바른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환자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치료라는 거예요. 파스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몸 전체를 바꾸는 습관입니다. 올바른 위치에 파스를 붙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간단한 스트레칭과 걷기를 하고 염증을 줄이는 식단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정확히 꾸준히 함께 실천해 보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이웃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해도 좋고요. 여러분, 나이 때문에 아픈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5세든 85세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만약 통증이 심해지거나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오세요. 자가 관리도 중요하지만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도 함께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